패스트 API 기반 음성 비서 서버 배포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시간 TTS와 웹사키트를 활용한 음성 비서 서버를 구축하고 배포하는 전체 과정을 다룹니다. 총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구조 설계부터 시작하여 TTS 엔드포인트 구현, 대화형 채트 엔드포인트, 웹사키트 실시간 통신, 다커 컨테이너화, HTTPS 보안 설정, 그리고 실전 배포 전략까지 다룹니다. 또한 성능 최적화, 에러 처리 패턴, 리소스 관리까지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프로젝트 구조 설계의 중요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 API 프로젝트의 성공은 체계적인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루터즈 폴더는 API 엔드포인트를 관리하고 서비스 폴더는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합니다. 마델즈 폴더에는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고 유틸스 폴더에는 공통 기능을 넣어 재사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코드의 유지 보수성과 확장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프로젝트 폴더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 어시스턴트 루트 아래에 F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메인 O 파이가 패스트 API 진입점 역할을 합니다. 컨피그 파이는 환경 설정을 관리하고 루터즈 폴더에는 TTS, 채트, 웹사키트 라우터가 있습니다. 서비스 폴더에는 TTS 서비스와 LLM 서비스가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합니다. 마델즈 폴더의 스키머즈 파이에는 피덴틱 모델이, 유틸스 폴더의 오디오 파이에는 오디오 처리 유틸리티가 들어갑니다. 각 폴더는 명확한 역할을 가지며 관심사의 분리 원칙을 따릅니다. 루터즈와 서비스를 분리하는 핵심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루터즈는 HTTP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 프레젠테이션 계층이고 서비스는 TTS나 LLM 같은 핵심 로직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고 기능별로 개발자가 분업하여 작업하기도 쉬워집니다. 한 계층의 수정이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아 유지 보수가 매우 편리합니다. TTS 엔드포인트 구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TTS로 텍스트를 수신하고 피덴틱으로 요청을 검증합니다. 스트리밍 리스판스를 사용하여 오디오를 반환하며 바이스 IO 버퍼를 활용하여 메모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용량 오디오 파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TTS 라우터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PI 라우터를 생성하고 프리픽스를 /TTS로 설정합니다. TTS 서비스를 초기화하고 /엔드포인트에 포스트 메서드를 등록합니다. 요청을 받으면 TTS 서비스의 제너레이트 메서드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디오 버퍼 의식 0을 호출하여 버퍼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생략하면 빈 응답이 전송됩니다. 스트리밍 리스판스로 오디오 버퍼를 반환하며 미디어 타입은 audio/WAV로 설정합니다. 채트 엔드포인트의 복합 응답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LLM 텍스트 응답과 TTS 오디오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텍스트 필드에는 LLM 응답 내용이, 오디오 URL 필드에는 생성된 오디오 경로가 들어갑니다. 오디오를 파일로 저장한 후 URL만 반환하면 응답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64 인코딩은 응답 크기를 약 33% 증가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채트 응답 모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챗리퀘스트는 메시지와 보이스 아이디를 받고 챗리스판스는 텍스트, 오디오 URL, 도레이션 세 필드를 반환합니다. 텍스트는 LLM 응답 텍스트, 오디오 URL은 저장된 오디오 파일 경로, 도레이션은 오디오 재생 시간을 초 단위로 나타냅니다. 컨피그 클래스의 스키머 엑스트러에 예시를 추가하면 쇠거 UI에서 API 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64 인코딩 대신 파일 URL을 사용하여 응답 크기를 약 33% 줄입니다. 웹사키트 실시간 오디오 스트리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방향 실시간 통신으로 끊김없는 음성 비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오디오 청크를 전송하면 리시브 바이츠 메서드로 실시간 수신합니다.
외부 사키트 디스커넥트 예외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연결 종료 시 리소스 정리가 필수입니다.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려면 버퍼를 명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외부 사키트 연결 처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사키트 데코레이터로 /ws/보이스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억셉트 메서드로 연결을 수락합니다. 바이터레이로 오디오 버퍼를 초기화하고 while true 루프에서 리시브 바이츠로 청크를 수신합니다. 버퍼에 1초 분량인 16,000바이트가 쌓이면 프로세스 오디오로 처리하고 결과를 send.json으로 전송합니다. 외부 사키트 디스커넥트 예외를 캐치하여 연결 종료를 처리하고 반드시 오디오 버퍼 클리어로 리소스를 정리합니다. 다커 멀티스테이지 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최소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핵심 패턴입니다. 빌더 스테이지에서는 빌드 도구를 사용하여 컴파일하고 런타임 스테이지에서는 실행 파일만 복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백 메가바이트의 크기를 절감할 수 있고 공격자가 악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제거되어 공격 표면이 최소화됩니다. 잉스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사키트 업그레이드와 HTTPS 터미네이션을 처리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외부 사키트 헤더로 프로토콜 전환을 요청하고 커넥션, 업그레이드 헤더로 연결 업그레이드를 지시합니다. 호스트, 헤더로 원래 호스트 정보를 전달해야 핸드쉐이크가 성공합니다. 이 세 헤더가 없으면 외부 사키트 연결이 실패합니다. 렛츠 엔크리프트 자동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 인증서 갱신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살펴봅니다. 렛츠 엔크리프트는 HTTP-01 챌린지로 도메인 소유권을 검증합니다. 잉스가 80번 포트를 점유하면 서트버트의 포트를 바인딩할 수 없어 갱신이 실패합니다. 외부루트 플러그인을 사용하거나 갱신 시 잉스를 일시 중단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와 백프레셔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100명이 연결된 상황에서 메모리 고갈을 방지해야 합니다. 연결당 버퍼 크기를 1MB로 제한하고 동시 처리 연결수를 50개로 제한합니다. 새 연결 요청에는 429 응답으로 레이트 리미팅을 적용하여 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실전 배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필수 항목들입니다. 환경 변수로 설정을 분리하고 의존성 주입으로 테스트를 쉽게 만듭니다. 쇠거 UI에 예시 데이터를 추가하고 버퍼 포인터씩 0, 호출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러한 항목들을 체크하면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패스트 API 프로젝트에서 루터즈 폴더와 서비스 폴더를 분리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루터즈는 HTTP 요청 검증 및 응답을 담당하고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여 관심사를 분리하기 위함. 두 번, 루터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담당하고 서비스는 외부 API 호출을 처리하기 위함. 세 번, 루터즈는 동기 처리를 담당하고 서비스는 비동기 처리를 전담하기 위함. 네 번, 루터즈는 프론트엔드와 통신하고 서비스는 백엔드 내부 통신만 처리하기 위함.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루터즈 폴더는 API 엔드포인트별로 HTTP 요청을 받아 검증하고 응답을 반환하는 프레젠테이션 계층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서비스 폴더는 TTS 변환, LLM 연동 등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관심사의 분리는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한 계층의 수정이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테스트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스트리밍 리스판스를 사용하여 TTS 오디오를 반환할 때 미디어 타입을 오디오 WAV로 설정하는 것 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한 번, 바이사이오 객체의 식, 0을 호출하여 파일 포인터를 처음으로 되돌려야 함. 두 번, 오디오 파일 크기를 컨텐트 랭스 헤더에 명시적으로 설정해야 함. 세 번, 클라이언트의 억셉트 헤더를 검증하여 오디오 형식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함. 네 번, 청 사이즈를 반드시 8192바이트로 고정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보장해야 함.
정답은 한 번입니다. TTS 엔진이 오디오 데이터를 바이스 IO 버퍼에 쓴 후 파일 포인터는 버퍼의 끝에 위치하게 됩니다. 스트리밍 리스판스가 이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으려면 식, 0을 호출하여 포인터를 처음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 응답이 전송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채트 엔드포인트에서 LLM 응답과 TTS 오디오를 모두 반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피덴틱 모델의 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텍스트와 오디오 URL 필드를 가진 단일 응답 모델. 두 번, LLM 응답을 먼저 반환하고 별도의 콜백으로 오디오를 전송하는 이중 응답 구조. 세 번, 텍스트, 오디오 데이터, 베이스 64, 도레이션 필드를 포함한 복합 응답 모델. 네 번, 서버 센트 이벤트를 사용하여 텍스트와 오디오를 스트리밍하는 구조. 정답은 한 번입니다. 챗리스판스 모델은 텍스트와 오디오 URL 두 필드를 가집니다. 이 구조는 오디오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URL만 반환하여 응답 크기를 최소화하면서도 클라이언트가 필요할 때 오디오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합니다. 베이스 64 인코딩은 응답 크기를 약 33%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웹사키트 연결해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오디오 청크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때 await 웹사키트 receive bytes과 함께 반드시 구현해야 할 에러 처리 패턴은? 한 번, 웹사키트 디스커넥트 예외를 캐치하여 연결 종료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리소스를 정리해야 함. 두 번, 타임아웃 에러 예외를 캐치하여 5초 이상 데이터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결을 끊어야 함. 세 번, 배류 에러 예외를 캐치하여 손상된 오디오 데이터를 필터링해야 함. 네 번, 메모리 에러 예외를 캐치하여 버퍼 오버플로우를 방지해야 함. 정답은 한 번입니다. 웹사키트 통신에서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끊거나 네트워크 문제로 연결이 종료되면 웹사키트 디스커넥트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서버에서 예외가 전파되어 다른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디오 버퍼를 정리하고 임시 파일을 삭제하며 로그를 남기는 등의 리소스 정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커 멀티스테이지 빌드에서 빌더 스테이지와 런타임 스테이지를 분리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번, 빌드 도구와 의존성을 최종 이미지에서 제거하여 이미지 크기를 최소화하고 공격 표면을 줄이기 위함. 두 번, 빌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렬로 두 스테이지를 실행하기 위함. 세 번,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의 파이산 버전을 다르게 설정하기 위함. 네 번, GPU 가속과 CPU 전용 실행을 분리하여 하드웨어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함. 정답은 한 번입니다. 멀티스테이지 빌드의 핵심 목적은 최종 이미지에 불필요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더 스테이지에서는 GCC, make, pip 같은 빌드 도구를 사용하여 파이산 패키지를 컴파일하고 설치합니다. 하지만 런타임 스테이지에서는 이미 빌드된 라이브러리만 복사하고 빌드 도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최종 이미지 크기가 수백 메가바이트 줄어들 수 있으며 공격자가 악용할 수 있는 불필요한 도구들이 제거되어 보안이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를 리버스 프록시로 사용하여 패스트 API 웹사키트 연결을 처리할 때 반드시 설정해야 할 헤더 조합은? 한 번, 업그레이드, 웹사키트, 커넥션, 업그레이드, 호스트. 두 번, 컨텐트 타입, 어플리케이션 JSON, accept, 텍스트 지벤트 스트림. 세 번, 엑스포워디드 프로토, HTTPS, 엑스리얼 IP. 네 번, 캐시 컨트롤, 노캐시, 프래그머, 노캐시. 정답은 한 번입니다. 웹사키트는 HTTP에서 시작하지만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하여 양방향 통신을 수립합니다. 잉스가 클라이언트와 패스트 API 서버 사이에서 이 업그레이드를 중개하려면 업그레이드, 웹사키트 헤더로 웹사키트로의 프로토콜 전환을 요청하고 커넥션, 업그레이드 헤더로 연결 업그레이드를 지시하며 호스트, 헤더로 원래 호스트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렛츠 엔크리프트를 사용한 HTTPS 설정에서 서트버트의 자동 갱신이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한 번,
잉스가 80번 포트를 점유하여 서트버트의 HTTP-01 챌린지 검증을 차단하는 경우. 2번, TLS 1.3을 사용하여 렛츠 엔크리프트 서버와 프로토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 3번, 서버의 시스템 시간이 UTC가 아닌 로컬 타임존으로 설정된 경우. 4번, 인증서 파일의 권한이 644로 설정되어 서트버트의 읽기 권한이 없는 경우. 정답은 한 번입니다. 렛츠 엔크리프트는 HTTP-01 챌린지를 사용하여 도메인 소유권을 검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트버트는 80번 포트로 임시 웹서버를 실행하여 렛츠 엔크리프트 서버의 검증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잉스가 이미 80번 포트를 사용 중이면 서트버트의 포트를 바인딩할 수 없어 갱신이 실패합니다. 해결책은 외부루트 플러그인을 사용하거나 잉스의 특정 로케이션을 서트버트용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음성비서 서버에서 동시에 100명의 사용자가 외부 사키트로 연결되어 각각 5초 길이의 오디오를 전송할 때 서버 리소스 관리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구현해야 할 패턴은? 한 번, 연결당 메모리 버퍼 크기를 제한하고 동시 처리 가능한 연결수를 제한하는 레이트 리미팅과 백프레셔 메커니즘. 2번, 모든 오디오 데이터를 리디즈에 캐싱하여 중복 처리를 방지하는 캐싱 레이어. 3번, 쿠버네이티즈의 호리잔텔 POD 아토스케일러를 사용한 자동 스케일링. 4번, 각 연결마다 별도의 다커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컨테이너 격리 패턴. 정답은 한 번입니다. 실시간 오디오 스트리밍에서 가장 큰 위험은 메모리 고갈입니다. 각 연결이 제한 없이 오디오 데이터를 버퍼에 쌓으면 처리 지연 시 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연결당 버퍼 크기를 제한하고 동시 처리 연결수를 제한하며 새 연결 요청에 대해 429 응답을 반환하는 레이트 리미팅과 백프레셔가 필수입니다. 패스트 API 기반 음성 비서 서버 배포 완벽 가이드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시간 TTS와 외부 사키트를 활용한 음성 비서 서버를 완벽히 마스터하셨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www.codedec.kr에서 확인하세요.